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경민대학교 의과대학은 언제나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 6시 반, 아직 학생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채우기 전, 건물 안을 가장 먼저 채우는 소리는 걸레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와 낮은 숨소리였다. 한지원은 오늘도 평소처럼 연구동 3층 복도를 닦고 있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다. 항상 같은 남색 작업복, 늘 같은 시간, 같은 동선.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대부분은 그녀를 보지 않았고 보더라도 금세 잊어버렸다. 하지만 오늘 지원의 몸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7달이 넘은 배가 허리를 짓눌렀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울렸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이 일은 그녀와 곧 태어날 아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3층 304호 강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지원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분필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칠판 위에는 누군가 급하게 적어 내려간 복잡한 수식이 남아 있었다. 그리스 문자, 미분 기호, 낯설지 않은 구조. 지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칠판을 올려다보았다. 방사선 치료 시 종양과 정상 조직의 설랑 분포를 계산하는 고급 수식.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건 학부 과정에서도 손에 꼽히는 난이도의 문제였다. 지원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걸레를 쥔 손이 공중에서 멈춘 채 시선은 수식 위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이 깨어났다. 밤새 도서관에 남아 문제를 풀던 시간들, 교수의 질문에 가장 먼저 손을 들던 자신, 미래를 의심해 본 적 없던 시절. 한지원.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는 순간, 뱃속에서 아이가 세게 움직였다. 마치 현실로 돌아오라는 신호처럼.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이곳은 그녀의 자리가 아니었다. 더 이상은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단정하고 규칙적인 발걸음. 곧이어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강의실 안을 가르며 울렸다. 아직 청소가 안 끝났습니까? 지원은 몸을 돌려 문 쪽을 보았다. 강태준 교수였다. 경민대 의대의 실질적인 얼굴이자 이 학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 그는 항상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말투에는 여유와 우월감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꼭 마치겠습니다. 지원은 자동처럼 고개를 숙였다. 태준의 시선이 그녀의 배에 잠시 머물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불편함과 판단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특별 강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 손님도 오고요. 이런 상태로 냄새가 남아있으면 곤란해요. 그는 칠판 쪽으로 걸어가더니 아직 지워지지 않은 수식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 문제 말인데요. 태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가 곧 강의실 문 쪽에 서 있던 몇몇 학생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수식,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풀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경민대 의대 최고의 학생들이라는 걸 증명할 기회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마치 농담을 던지듯 웃었다. 만약 이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상금 10억 원을 걸겠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잠겼다. 농담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숫자는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과 탄성이 섞여 나왔다. 교수님, 진짜요? 설마요? 태준은 여유롭게 손을 내저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답만 맞히는 게 아니라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논리여야 합니다. 그때였다. 강의실 뒤쪽에서 조용히 서 있던 지원이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수식의 흐름이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틀릴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틀려도 상관없었다. 이대로 돌아서면 그녀는 다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원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강태준은 잠시 말을 잃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청소부 작업복, 임신한 배, 분필 가루 묻은 손, 이 조합은 그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원은 목이 바짝 말랐지만 입을 열었다. 교수님, 제가 이 문제를 풀어봐도 될까요? 강의실 안에서 누군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태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였다.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 수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태준은 잠시 지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칠판 옆으로 비켜섰다. 좋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한번 해보세요. 지원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칠판 앞으로 걸어갔다. 분필을 집어드는 손이 떨렸지만 첫 줄을 적는 순간 이상하게도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수식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조용한 강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곧 경민대학교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필이 칠판에 닿는 소리는 처음엔 조심스러웠다가 점점 확신을 띠기 시작했다. 한지원의 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수식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미 끝나 있었고 지금 그녀가 하는 일은 그 생각을 세상 밖으로 옮기는 과정일 뿐이었다. 강의실 안의 학생들은 처음엔 장난처럼 지켜보다가 이내 웃음을 거두었다. 수식이 전개되는 방향이 분명히 달랐다. 기존의 접근이 아닌 경계 조건을 재설정한 방식, 임상 상황을 가정한 현실적인 해법이었다. 강태준 교수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칠판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원이 마지막 줄을 적고 분필을 내려놓았을 때 강의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확인해 보시죠. 지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시험 답안을 제출하듯. 태준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천천히 칠판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지원이 쓴 식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었다. 몇 줄쯤 내려가자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논리가 너무 정교했다. 그때 강의실 문이 열렸다. 태준 교수님.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학생들과 교수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외모, 여유 있는 태도, 경민대학교를 자주 드나드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움. 회의실로 바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사의 안건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불쾌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칠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이건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군요. 그의 시선이 지원에게로 돌아왔다. 한지원 씨였죠.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오후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때까지 대기하세요. 대기. 그 단어는 지원에게 익숙했다. 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그녀가 기다리는 이유가 있었다.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다. 그녀는 벽에 잠시 몸을 기대며 숨을 골랐다. 뱃속에서 아이가 다시 움직였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후 2시 경민대학교 본관 이사회실. 지원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청소부 작업복이 아닌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이 자리는 원래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교수들, 행정 책임자들,
그리고 학교의 재정과 방향을 좌우하는 인물들. 그리고 그중 한 명을 보는 순간 지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서민재. 그는 테이블 오른쪽 끝에 앉아 있었다.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지원을 보는 순간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눈이 흔들렸다. 지원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번에 알았다. 그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민재는 경민대학교 산학협력재단의 부재무이사였다. 젊은 나이에 이 자리에 오른 사람, 언론에서 성공한 엘리트로 자주 언급되던 인물, 그리고 동시에 5해 전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이었다. 자, 모두 모였군요. 이사회 의장이 말을 꺼냈다. 오늘 추가 안건은 강태준 교수님이 요청하신 사안입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오전 우리 학교 강의실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원을 잠시 바라보았다. 청소 직원인 한지원 씨가 고급 방사선 치료 모델에 관한 수식을 정확하게 풀었습니다.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임상 적용을 고려한 접근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말고 한지원 씨의 학문적 배경과 자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한 노교수가 손을 들었다. 강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녀가 과거에 어떤 학생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녀는 학적이 없는 뇌부인입니다. 더구나 중도의 학업을 포기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입니다. 지원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게 쥐어졌다. 저는 반대합니다. 다른 교수가 말을 이었다. 이 학교는 동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서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지원 씨. 의장이 지원을 불렀다. 직접 설명하시겠습니까? 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이 학교 의과대학에서 4년을 수학했습니다. 그 말에 멈칫이 고개를 들었다. 성적은 상위권이었고 방사선 종양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5학년 진급을 앞두고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요? 지원은 잠시 멈췄다. 가정 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회의실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때 서민재가 입을 열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의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한지원 씨가 과거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는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판단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학교의 기준과 미래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지나치게. 만약 이번 일을 계기로 학업 중단자에게 예외를 허용한다면 그 선례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지원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떼지 않았다. 5해 전 그가 했던 말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미안해. 지금은 책임질 수 없어. 회의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다. 강태준은 지원과 민재를 번갈아 보다가 말했다. 그래서 더더욱 공개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한지원 씨에게 정식으로 연구 제안과 학업 복귀 가능성을 검토하는 대신 조건을 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공개 발표, 그리고 추가 검증.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합시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이건 기회였다. 동시에 시험이었다. 서민재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이 순간 그는 깨닫고 있었다. 이 여자가 다시 그의 세계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한지원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다리가 다시 무거워졌고 허리 아래로 묵직한 통증이 내려앉았다. 긴장감이 풀리자 몸이 먼저 반응하는 듯했다.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방금 전까지 그녀는 이사의 앞에 서 있었다. 단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건물의 바닥을 닦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이름은 공식 회의록에 남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젊은 여교수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전 강의실에 함께 있던 생리학 교수였다. 무리하지 마세요. 임신 중이시잖아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감사 인사를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의심이 뒤섞인 시선들. 그날 저녁, 지호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모서리가 닳고 종이는 노랗게 변해 있었다. 몇 년 전 마지막으로 학교를 떠나던 날 들고 나왔던 노트였다. 노트를 펼치자 빽빽한 필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방사선 분포 그래프, 임상 케이스 메모, 그리고 여백에 적힌 작은 글씨. 포기하지 말 것.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배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기다려.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 문장이 맴돌고 있었다. 공개 발표, 추가 검증. 그것은 기회이자 마지막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경민대학교는 평소보다 소란스러웠다. 어제 있었던 일이 학생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청소부가 교수도 풀지 못한 문제를 풀었다는 이야기. 이사회까지 소집되었다는 소문. 지호는 다시 청소복을 입고 캠퍼스를 걸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전과 달랐다. 몇몇 학생들은 그녀를 힐끗힐끗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속삭였다. 저번 일에. 진짜래.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익숙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강태준 교수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원구동 회의실로 오라는 짧은 문장이었다. 회의실에는 태준과 2명의 교수가 더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신중했다. 한지원 씨. 태준이 입을 열었다. 이사회는 당신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의 눈이 조금 커졌다. 일주일 후 공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주제는 어제 당신이 풀었던 방사선 치료 모델. 단순한 풀이가 아니라 임상 적용 가능성과 기존 방식과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발표를 보고 당신의 학업 복고와 연구 참여 가능성을 판단하겠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는 동정이나 예의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경고였다. 동시에 시험장이었다. 회의실을 나서며 지호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일주일.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시간. 그날 밤, 지호는 거에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식과 그래프, 예상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 서민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굳어졌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메시지가 도착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흔적들. 다음 날 오후, 그녀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캠퍼스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다. 민재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보았다.
오랜만이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원은 앉으며 짧게 대답했다. 무슨 일로 부른 거죠? 민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다. 이 상황이 너한테 너무 부담이 될까봐. 그녀는 웃지 않았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이 사회는 쉬운 곳이 아니야. 특히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발표를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지원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포기하라고.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거야. 그는 말을 이어갔다. 필요하다면 내가 도울 수 있어. 금전적인 지원도, 다른 일자리도. 그 순간 지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당신은 항상 그랬어요. 선택지를 주는 척하면서 결국 하나만 남겨두죠.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건 제 인생이고 제 아이의 미래예요. 카페를 나서며 그녀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두렵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지원은 완전히 다른 일주일을 살기 시작했다. 낮에는 청소 일을 마치고 밤에는 연구실에 남아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도서관, 온라인 논문, 오래된 노트.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다. 이건 증명이었다. 한 사람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 그리고 한번 포기했던 꿈이 다시 선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 일주일 후 그녀는 다시 그 강의실에 서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청소부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일주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한지원은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았고 새벽이면 피곤에 찌든 몸으로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그녀의 하루는 체력과 의지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다. 강의 자료는 점점 정교해졌고 그래프와 통계는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단순히 수식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사선 치료의 임상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론이 아닌 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드디어 발표 당일, 경민대학교의 대강당은 이례적으로 가득 찼다. 학생들, 교수들, 외부 의학 전문가들까지 참석했다. 심지어 방송국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앉아 있었다. 이 발표가 단순한 한 개인의 복귀를 넘어 한국 의학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는 증거였다. 강의실 앞단에는 이사의 멤버들과 태준, 박정현 교수가 자리하고 있었다. 태준은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박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원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원은 무대 위에 섰다. 한 손으로 복부를 살짝 감싸준 채 마이크를 바라보았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지원입니다. 저는 현재 이 대학의 청소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동시에 의학물리학 연구자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짧고 단단한 인사였다. 그녀는 곧바로 슬라이드를 넘겼다. 첫 화면에는 고설량 방사선 치료에서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비대칭 분포 설계 모델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그녀의 발표는 군더더기 없이 그러나 강렬하게 진행됐다. 그녀는 이론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으며 기존 방법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했다. 중요한 지점마다 청중을 바라보며 말을 멈추었다. 이 방식은 이암, 식도암, 췌장암 등과 같이 복잡한 장기 구조를 지나는 방사선 치료에서 평균적으로 38%의 정상 조직 손상률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중석에서 조용한 탄성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 시선들을 모두 받아내는 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그녀가 정리한 결론과 함께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과학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모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어디선가 박수가 시작되었고 점차 강당 전체로 번져갔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환호까지 터졌다. 그러나 이사의 테이블 쪽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었다. 태주는 팔짱을 낀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사 중 한 명인 윤 교수가 손을 들었다. 한지원 씨,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탁월해 보이나 임상 적용까지는 검증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은 마이크를 다시 들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 그래서 저는 발표 전 제가 알고 있던 병원 교수님과 연락하려 소규모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료는 부록에 첨부되어 있으며 실제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과입니다. 그녀는 프린트물을 전달했고 윤 교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또 다른 이사가 물었다. 당신이 과거에 연구한 논문들도 매우 우수했지만 왜 그런 재능을 가지고 학교를 떠나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원은 망설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저는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장학금의 조건은 출석률이었고 저는 그 조건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 사정이 학문보다 앞서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이사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 박정현 교수가 일어섰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인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단지 과거 이력이나 출신이 아니라 그녀가 보여준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경민대학교가 과연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청중석에서는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다. 이사회는 15분간 휴회를 선언했고 지원은 대기실로 이동했다. 그녀는 땀으로 젖은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잘했어. 지원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태준의 말투에는 더 이상 냉소나 거만함이 없었다. 나는 내가 무너지길 바랐는지도 몰라. 그래야 내가 옳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 너를 보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 넌 진짜야. 지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사의 회의가 재개되었고 그녀는 마지막 결정을 들으러 다시 무대로 나섰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태준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선언했다. 이사회는 한지원 씨의 학업 복귀를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그녀가 제안한 장학금 제도에 대한 논의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중석에서는 큰 박수가 울려 퍼졌고 몇몇 교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단순한 발표를 넘어서 세상을 설득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지원이라는 이름은 단지 학문적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끈기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한지원의 이사회 승인은 대학 내부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학내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녀의 발표 영상과 기사들이 빠르게 퍼졌고 청소부에서 과학자로 진짜 인재는 기회를 뚫고 나온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그녀가 제안한 장학금 제도는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고 학교 측에 수백 건의 지지 의견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태준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겉으로는 그녀의 복귀를 지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불안과 위기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 이후 그는 곧바로 비서실로 들어가 정비서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지금 상황은 통제가 가능해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겁니다. 태준이 말했다. 정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론은 한 교수님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녀의 복귀를 곱게 보지 않는 교수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태준은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그 점이 중요해. 그녀가 단순히 강의만 하고 연구만 한다면 나는 오히려 그녀를 활용할 수 있어. 하지만 그녀가 이사회의 구조나 학교 정책까지 손대기 시작한다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 정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어쩌면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방법들을 다시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태준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지금 언론의 관심 속에 있어. 어떤 조치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의 말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복합적인 두려움과 경계심이었다. 그날 오후 한지원은 박정현 교수의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교로 함께 일하고 있는 미소와 함께 다음 논문 발표를 준비 중이었다. 교수님, 이 파라미터 값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이 값은 방사선이 조직에 침투할 때 감쇄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계수야. 우리가 사용하는 비대칭 모델은 이 지점을 중심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지. 미소는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님의 논문이 곧 국제학회에 발표된다고 들었어요. 하버드 쪽에서도 관심이 크다던데요. 지원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뿐이야. 결과가 어딘가에서 의미 있게 쓰인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러나 그녀의 웃음 뒤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태준의 의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믿지 않았다. 이사회의 결과가 그녀에게 유리했지만 그 결과 자체가 영원한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우연히 학교 행정팀의 한 직원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제출한 장학금 제안서가 보류되었다는 것이다. 예죠. 이사회에서 통과됐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은 곤란한 표정이었다. 예산 승인 과정에서 다시 검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 거절된 건 아니지만 몇몇 의원들이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모양이에요. 지원은 그 말을 듣고 곧장 재무팀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회의 중이라며 계속해서 연결을 피했다. 불길한 기운이 엄습해왔다. 그날 저녁 그녀는 미소와 함께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미소는 무거운 분위기를 깨기 위해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교수님,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이에요. 요즘 1학년들 사이에서는 교수님의 논문이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두고 내기도 해요. 지원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전설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낯선 존재일지도 몰라. 교수진 대부분은 여전히 나를 동료라기보다는 변칙적인 변수로 생각할 거야. 그녀는 잠시 미소를 바라보다 물었다. 혹시 최근 태준 이사장 쪽에서 조심하라는 이야기 들은 적 있어? 미소는 순간 당황한 얼굴을 지었다. 네? 아니요. 그런 걸 모르세요.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느낌이 좀 그래서. 그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학금 제도의 지연, 반복되는 행정보류, 교수진 사이에서 들리는 알 수 없는 소문들. 이 모든 것은 우연이라기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지원이 발표한 논문 중 하나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내 모 대학의 연구실에서 그녀가 사용한 계산 방식이 자신들의 선행 연구를 무단 인용했다고 주장하며 공식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고 청소부 출신 천재 과학자, 표절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지원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해당 논문을 작성할 당시 모든 참고 문헌을 명확히 기재했고 유사한 알고리즘이라 해도 수학적 모델링의 접근 방식은 전혀 달랐다.
박정현 교수는 곧바로 그녀를 찾아왔다. 지원 씨, 이건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며낸 공격입니다. 해준 이사장이죠. 박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은 없지만 이 타이밍과 공격 방식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회를 이겨낸 날부터 저는 그 사람의 적이 되었나 봅니다. 지원의 눈은 다시 싸움의 눈빛을 띠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진짜라는 걸. 그리고 그녀는 다시 싸움의 무대로 향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단순히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의 불의와 왜곡에 맞서는 전면전이었다. 한지원은 논문 표절 의혹이 보도된 날 저녁, 집안의 모든 조명을 켜고 책상에 앉아 논문 원고와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공포와 불안은 이미 지나갔다. 남은 것은 싸움의 의지뿐이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그녀가 직접 작성한 논문의 초고와 실험 데이터, 알고리즘 도식이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비교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손에 펜을 들고 몇몇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낮게 혼잣말을 했다. 이건 내가 개발한 독립 알고리즘이야. 저쪽에서 주장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지. 수치만 유사하다고 베꼈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박정현 교수와 조교 미소가 서 있었다. 미소는 초조한 표정이었고 박 교수는 얼굴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지원 씨, 지금 온라인에서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요. 학교 측도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어요.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반격입니다. 그 사람이 뿌린 의심에 내가 스스로 종지부를 찍을 겁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꺼냈다. 이 논문과 유사하다는 상대 논문의 구조, 우리가 입수했습니다. 비교 분석해보죠. 그날 밤, 세 사람은 새벽까지 머리를 맞댔다. 한 줄 코드와 그래프를 대조했고 알고리즘의 본질적인 차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나갔다. 데이터 기반의 분석은 지원의 논문이 독자적 연구라는 것을 점차 분명히 드러냈다. 여기 이 함수 구조를 보세요. 미소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원 교수님의 모델은 입력 변수를 비선형적으로 처리하지만 상대 논문은 선형 근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계산 흐름이 완전히 달라요. 지원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남은 건 이걸 세상에 알리는 것뿐이야. 다음 날 한지원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언론에 연락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다. 기자회견은 공개 포럼 형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은 제한 없이 받습니다. 다만 팩트를 기반으로만 대답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공학관 대강당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학생들, 교수진 일부도 자리를 채웠고 온라인 생중계에는 수십만 명이 접속해 있었다. 지원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섰다. 그녀의 앞에는 자신이 준비한 증거자료와 발표 슬라이드가 펼쳐져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다. 제가 발표한 논문은 약 3년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데이터 수집, 실험 설계, 알고리즘 개발까지 모두 제 손으로 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곧바로 논문의 핵심 부분을 분석한 슬라이드를 띄우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사성에 대해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했다. 먼저 이 함수 모델을 보시죠. 상대 논문에서는 이 변수를 선형함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 모델은 비선형 해기 분석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이는 실험적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단상 아래에 있던 몇몇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북에 메모를 남겼다. 한 명의 기자가 손을 들었다. 한 교수님, 그렇다면 상대 연구진이 예표절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은 질문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 질문에는 제가 아닌 그분들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닌 저를 타겟으로 한 의도적 왜곡의 일부라면 그 또한 밝혀질 것입니다. 곧 이어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고 그녀는 하나도 피하지 않고 답했다. 1시간에 걸친 발표와 질의응답이 끝나자 현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박수가 퍼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그녀의 기자회견 영상은 유튜브와 주요 포털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완벽한 반박, 지식으로 진실을 증명하다 같은 제목들이 달린 댓글이 수만 개 달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부에서 일어났다. 서울대학교 측은 다음 날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한지원 교수의 논문은 독창적인 연구임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그와 동시에 의혹을 제기한 다른 대학 측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한지원에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이 모든 상황을 본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끝은 책상 위를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다. 정 변호사가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 태주는 낮게 말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거야. 그 여자는 단순한 적이 아니야. 이제는 공공의 상징이 되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지. 태주는 침착하게 말했다. 공개적으로 그녀를 지지하며 내 명분을 회복하는 것 아니면 더 깊은 곳에서 다시 판을 짜는 것. 정 변호사는 태준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남자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이번 싸움은 단순히 자리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이선, 기회의 평등과 특권의 충돌이었다. 한지원은 단지 한 명의 교수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이들에게 가능성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 한지원의 기자회견 이후 그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학계가 사회 전체에서 정의와 가능성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언론은 그녀를 지식의 저항자, 차세대 과학 혁신가로 불렀고 각종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협업 제안이 쏟아졌고 심지어 청와대 교육특보팀에서도 그녀를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의 한호 속에서도 지원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단순히 개인의 복거나 명예의 회복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요구받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조교 미소와 함께 새롭게 구성될 미래형 장학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학문적 잠재력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그녀가 이 싸움을 통해 얻고자 했던 진짜 목표였다. 교수님, 혹시 이 장학제도 운영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이세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존의 산학협력기금 중 일부를 재편성하고 기업과 민간 기부자들을 참여시킬 거야. 특히 내가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가 상용화되면 일부 수익을 이 프로그램에 환원하겠다고 제안할 예정이야. 그럼 태준 이사님과 다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무리 세상의 여론이 자신을 지지하더라도 대학 내부의 권력 구조는 여전히 견고했고 태준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며칠 후 한지원은 총장실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다. 회의실에는 총장, 태준 이사, 그리고 몇몇 주요 보직 교수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총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 교수, 먼저 최근 논문 논란과 해명, 그리고 대중적인 반응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명예가 회복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태준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다만 향후의 문제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장학제도는 매우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재정적인 부담과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원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저는 외부 기금과 협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미 몇몇 기업과 접촉 중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총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태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탐색하는 눈빛이 어렸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조건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성과와 장학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운영하기 위한 독립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학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운영 기획과 성과를 일정 주기로 점검하는 방식이죠. 지원은 그의 제안이 곧 감시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것이 장학제도의 실행을 가능하게 만든다면 감내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좋습니다. 단, 위원회 구성원은 학내 권력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 전문가 2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태준은 그녀의 빠른 대응에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 부분은 협의 가능하겠지요. 한편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한지원의 삶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캠퍼스를 걷기만 해도 학생들과 교수들이 그녀를 인사하며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사진을 함께 찍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 모든 관심이 그녀에게 힘만 주는 것은 아니었다. 밤늦은 연구실. 그녀는 홀로 창가에 앉아 조용히 외부의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론은 그녀를 여성 과학자의 성공 신화로 포장했고 SNS에는 한지원 어록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다. 그녀의 전화기에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 교수, 당신은 영웅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처음이 아니었다. 표절 논란 이후 지원은 여러 차례 익명의 협박과 조롱을 받아왔다. 처음엔 단순한 악성 댓글이었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의 차량 타이어가 모두 펑크난 채로 발견되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는 시작되었다. 조교 미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교수님, 아무래도 누군가 고의로 교수님을 막으려는 것 같아요. 지원은 조용히 대답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이 사회는 아직도 여성의 성공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시선이 많으니까. 하지만 멈추지 않을 거라. 같은 시각, 태준은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낯익은 인물과 비밀리에 만남을 갖고 있었다. 그는 업계에서 정보 브로커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이름 없는 그림자. 조사해 보셨습니까? 브로커는 태준에게 작은 USB를 건넸다. 한지원 교수에 대한 모든 배경과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해외 유학 시절까지 포함해서 다만 결정적인 약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방어가 굉장히 철저한 인물입니다. 가족, 재정, 학문 모두에서 스스로를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죠. 태준의 눈이 잠시 흐릿해졌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무결점이라는 건 또 다른 약점이 될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는 지점을 갖고 있어야 정상이지. 그는 USB를 손에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시를 계속해. 그녀가 실수할 틈을 만들게.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캠퍼스에서는 한지원의 장학제도 실현을 위한 첫 공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다. 기회 평등, 한국형 미래 장학 모델을 주제로 한 이 세미나는 대학의 학생, 외부 초청 기업, 언론이 함께한 대형 행사였다. 한지원은 단상에서 말했다. 장학금은 동정이 아닙니다. 투자의 시작입니다. 사회의 다양성을 지켜내고 숨겨진 잠재력을 꽃피우는 장치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박수갈채가 이어졌고 수많은 학생들이 그날 밤 메일을 보내왔다.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제 가능성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편에서는 태준이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 싸움은 단발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공론이 준비되고 있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지원의 장학제도가 공식적으로 대학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이후 서강대학교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내 주요 일간지에서는 한문의 평등을 향한 이대한 실험이라 표현했고, 여러 방송사에서는 그녀의 인터뷰를 특집 다큐멘터리로 편성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성공 뒤에는 점점 더 짙어지는 긴장감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새롭게 출범한 미래형 장학제도 위원회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외부 전문가와 학내 인사로 구성되었지만 태준 이사는 그 안에 자신이 신뢰하는 인물 몇 명을 은밀히 포함시켰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변화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한지원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다음 움직임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했다. 우린 그저 장학제도 하나 승인해 준 게 아닙니다. 그녀는 점점 더 큰 영향력을 얻고 있어요. 비공개 회의에서 그가 조재명 교수에게 말했다. 지금은 지켜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녀의 방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조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지만 태준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한지원은 학문적인 연구 외에도 점점 더 많은 사회적 요청에 응답해야 했다. 방송 출연, 강연, 자문회의, 그리고 각종 위원회 참석. 그녀의 하루는 쉴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연구실로 돌아와도 연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류 검토와 미팅 준비에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되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과로하시는 것 같아요. 미소의 걱정에 지원은 미소로 대답했지만 얼굴은 피로에 짙게 물들어 있었다. 괜찮아, 미소야.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길을 걷고 있어. 이 길이 다른 이들에게도 길이 되도록 하려면 내가 앞장서야 해.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그녀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심한 두통, 피로, 불면증이 반복되었고 가슴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홀로 연구실에 남아 정리 중이던 논문 데이터를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다. 벽을 짚고 겨우 의자에 앉았지만 시야는 흐려지고 손은 떨려왔다. 그녀는 급히 미소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전화기까지 손을 뻗기조차 힘들었다. 그 순간 연구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한 교수, 괜찮습니까? 낯선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다. 그리고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며 의식을 잃었다. 며칠 뒤 병원. 그녀는 병실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빛 아래서 미소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탈수와 가로로 인한 실신이었대요. 지원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질 거라. 그녀의 몸 상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의사는 심각한 빈혈과 스트레스성 위염, 심장 박동 이상까지 동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소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이제는 진짜 쉬셔야 해요. 안 그러면 진짜 위험해요. 하지만 지원은 병상에서도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자신이 멈추면 이 흐름이 다시 예전처럼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한편 태준은 여론을 조용히 반전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는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과 접촉하며 학문적 기준의 약화, 학벌이 아닌 사연으로 선발되는 장학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유도했다. 점점 뉴스 댓글에는 감성팔이 장학금, 진정한 실력자는 소외당한다는 여론이 퍼져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는 홍보팀 회의에서 그렇게 지시했다. 지금처럼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신뢰는 감탄보다 쉽게 무너지는 법이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 기회는 의외의 방향에서 찾아왔다. 한지원이 장학제도 추천서를 작성해준 한 학생이 학문적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치부될 수도 있었지만 태준은 이 사건을 확대 해석해 언론에 흘렸다.
한지원 교수의 장학제도 신뢰할 수 있는가? 정말 실력보다 사련이 중요한가? 언론은 다시금 그녀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원은 병실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미소에게 말했다. 결국 기다렸던 거야. 실수 하나, 흔들릴 틈 하나를. 하지만 교수님은 잘못이 없어요. 이건 단순한 잘못의 문제가 아니야. 구조의 저항에는 언제나 반작용이 따르지. 그리고 그 반작용은 감정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것이야.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 방울, 두 방울. 점점 굵어지는 빗줄기 속에서 그녀는 다시 결심했다. 다시 일어나야 해. 그게 나고, 그게 우리가 싸우는 이유니까. 그리고 한지원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는 언론, 학생, 교수, 시민단체까지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단상에 섰다. 마이크를 잡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사람의 실수는 시스템의 실패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이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신뢰를 쌓아가는가입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 길은 저만의 길이 아니라 수많은 잠재력 있는 청년들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날 밤 인터넷에는 또 하나의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비는 다시 내리지만 우리는 다시 걷는다. 이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제 더욱 단단해진 의지와 함께 한지원의 기자회견은 그 어떤 공식적인 발표보다도 강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시대를 향한 도전이었고 정면 돌파였다. SNS에서는 삽사인 한지원을 지지합니다. 삽사인 기회의 평등, 삽사인 감성파리가 인정의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졌고 전국 대학생 단체들이 연합성명을 내며 한지원을 지지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는 전통적 학문 기준의 붕괴라며 비판하는 여론도 동시에 확산됐다. 몇몇 교수들은 학문적 엄격함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조용히 그녀의 실수를 확대하려는 목소리가 서서히 언론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태준 이사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는 대학 내부의 보수적 교수진들과 비공식적인 연합을 구성했고 이사회 내에 장학제도 운영 투명성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명분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지만 실상은 한지원의 장학 프로그램을 악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수순이었다. 우리는 그녀를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검토하고 정비하고 최적화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학문적 기관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방식이죠. 그는 조재명 교수와 정석 변호사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기회는 왔고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지원은 이미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예상보다 빠르게 체계를 정비했고 장학제도의 선발 기준과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디지털화했다. 각 사례마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문서로 남도록 했고 교수 평가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보학자들을 참여시켰다. 이건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시스템이 나를 대신 말하게 해야 해. 미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함께 가는 길이야. 그녀는 전국 각 대학의 학생회에 공개적으로 협력을 요청했고 미래형 교육연합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이 네트워크는 장학제도뿐 아니라 비정규 학생의 지원, 경력 단절, 여성의 재진입, 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 보조 시스템까지 포함한 포괄적 개혁 제안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자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내부에서 한지원의 연구에 대한 비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터졌다. 그녀가 제안했던 방사선 치료 프로토콜이 해외 유명 대학의 연구팀에 의해 유사한 형태로 특허 출원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강대 내부 시스템이 해킹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건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IT 보안팀의 보고서에 미소는 경악했고 지원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데이터와 연구 결과가 도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환자와 미래 세대에 대한 무책임으로 느껴졌다. 누가 이런 짓을? 에이. 하지만 그녀는 곧 차분해졌다. 분노보다 앞선 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였다. 우린 증거를 모아야 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정확하게 추적하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록을 보관해온 클라우드 서버를 확인했고 프로젝트에 접근한 이력을 정리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태준 이사가 제안한 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교수가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던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태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강 이사님,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내일 오후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서강대학교 구관의 오래된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한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강 이사님이 저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저는 이걸 개인적인 전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구조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USB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이 안에는 당신과 특별위원회 소속 교수가 어떤 시스템에 접근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어요. 아직 언론에 넘기진 않았습니다. 협박인가요? 경고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건 더 이상 나 하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뒤에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있고 당신도 그 무게를 느끼게 될 겁니다. 태준은 말없이 USB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당신이 이 정도까지 준비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단 것도요.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바꾸고 싶은 거죠. 이 대학이, 이 사회가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방식 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생각 좀 해보죠. 그리고 이 일은 여기서 멈춰줬으면 합니다. 며칠 뒤 장학제도 운영 투명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해산되었고 태준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후원하던 학술 지원 프로그램의 재정 일부를 장학제도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언론은 다시금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그가 진정 변화한 것인지 혹은 또 다른 정치적 움직임인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한지원은 더 이상 그 진정성 여부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가 바란 것은 시스템의 움직임이었고 지금 그것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한 달 후 그녀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청년의 교류권 포럼에서 다시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옆에는 미소와 몇몇 장학생들이 함께 서 있었고 무대 아래에는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그녀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호입니다. 기회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결단, 누군가의 용기, 그리고 누군가의 연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그 누군가가 되기를 선택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서울 하늘은 맑았다.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변화의 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이었다. 포럼 이후 한지원의 삶은 더 바빠졌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서강대학교의 교수로서의 위치는 여전히 굳건했고 그녀가 주도한 장학제도는 전국 대학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항상 더 먼 미래를 향해 있었다. 하루는 연구실에서 조용히 논문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익명의 메일 한 통을 받았다. 교수님, 저는 현재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엄마가 청소 일을 하시고 저는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포기하고 싶지만 교수님의 기사를 읽고 용기를 냈습니다. 제게도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키보드 앞에서 멈칫했다. 이 편지는 단지 한 명의 절박한 청소년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이유 그 자체를 다시 되새기게 만드는 울림이었다. 한지원은 바로 답장을 썼다. 당신은 이미 기회를 붙잡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세요. 우리는 당신과 같은 학생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자신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순환을 만들어야 할 때였다. 몇 달 후 한지원 장학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는 기존의 대안의 장학 프로그램을 넘어 저소득층 청소년, 경력 단절 여성, 이민자 2세, 장애인 등 사회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직접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 중심의 공공재단이었다. 설립식은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열렸고 참석자 중에는 유력 정치인들뿐 아니라 그녀가 가르쳤던 학생들, 장학생들, 그리고 옛 동료들이 자리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단상에서 조용히 말했다. 지식은 소수의 특권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지식은 도구이자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한 사람의 삶을 건너 또 다른 삶으로 이어주는 그 다리가 말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그날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다. 교수님, 앞으로 정치에 참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교육부 장관 자리에 대해 제안 받은 적이 있나요? 한국형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고 계신데 국가 시스템 변화까지 이끌 계획이신가요?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연구자이자 교육자입니다. 제 사명은 권력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해 겨울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다. 한지원 방사선 프로토콜이 세계적 기준으로 채택되었으며 그녀의 연구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교수직 제안이었다. 이 제안은 단순한 영광을 넘어선 의미였다. 하지만 그녀는 또 한 번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태준 이사가 조용히 그녀의 연구실로 찾아와 말했다. 이 기회는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나는 당신의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지금은 존경합니다. 가시겠습니까? 한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거기서 무엇을 더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함께하는 것은 분명 큰 발전이겠지만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캠퍼스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여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면 다시 제도가 흔들릴 수도 있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그 제도를 더 강하게 만들면 되겠네요. 당신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의 철학이 시스템이 되도록. 그녀는 그 말을 가만히 곱씹었다. 시스템이 되도록. 그래요. 그게 진짜 지속 가능성일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한지원은 하버드의 제안을 조건부로 수락했다. 2년간의 방문 교수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서강대학교와 대한민국의 교육개혁 모델을 기반으로 삼는다는 조건이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서강대는 한지원 학술관 신축을 결정했고 그녀가 주도한 교육 철학과 사례를 아카이브로 전시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정되었다. 준공식 날 미소와 미나는 그녀의 란옆에 서 있었다. 교수님, 진짜 미국 가시는 거예요? 응, 근데 1년 만이야. 그리고 그동안 이곳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지. 그녀는 미소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라, 내가 나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가질 수 있어. 미소는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할 수 있을까요? 너는 이미 충분해. 그리고 계속 배워가면 돼. 한지원이 미국으로 떠난 뒤 그녀의 부재는 오히려 서강대학교 내에서 새로운 책임감과 자율성을 자극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장학제도 운영을 모니터링했고 교수들은 신진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의 부재가 보란이 아니라 자립의 씨앗이 된 것이다. 1년 뒤 그녀는 돌아왔다. 다시 캠퍼스를 밟은 순간 학생들의 박수와 환호가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에는 한 권의 새 책이 들려 있었다. 제목은 가능성의 구조. 그녀가 미국에서 집필한 책으로 한국과 세계 교육의 경계를 넘나든 경험을 담은 철학적 에세이였다.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여러 나라의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되었다. 그녀는 다시 서강대 강단에 섰고 이제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감각과 책임을 함께 가르쳤다. 당신의 위치가 어디든 당신의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녀는 캠퍼스를 걷다. 어느 날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임신한 여성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 겹쳐 보여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학생이신가요? 그 여성은 놀란 듯 고개를 들고 말했다. 네, 통신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언젠가는 정식 의대에 들어가고 싶어요. 한지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 연구실로 한번 와보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시작이 필요하시죠?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기회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찾아오고 우리는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몇 년이 흐른 후 한지원은 여전히 교수이자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든 장학제도는 아시아 여러 나라로 확장되었고 가능성의 구조는 교육개혁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어느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교수님, 만약 그날 청소부로만 남았다면 지금의 삶은 어땠을까요? 한지원은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다. 아마 다른 방식으로라도 다시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은 때로 무너짐에서 피어나니까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꽃이 살아 있었다.